안녕하세요. 하늘맞이 무속대학 정법사 정대감입니다. 추석에 우리가 제사상을 차리는 의미와 추석의 차례를 지내는 의미에 대해서 한번 생각도 해보고 우리가 또 무속인이만큼 무속인이 구슬하는 의미에 대해서도 한번 다시 생각을 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추석이라고 하죠. 추석. 사실은 이 추석이라는 의미가 가을이잖아요. 특히 이 온대문화권에서 가을이 되면은 이 수확을 하게 돼요. 수확. 물론 이 열대 지방에서도 이렇게 가을이 되면은 오히려 이제 건기라고 그래서 열대 지방에서도 사실은 우기와 건기가 있어서 사철 매 1년 내내 뭐 모든 작물이 자라고 뭐 수확하고 하는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는 열대 지방에서도 우기가 지나면서 건기가 돼서 수확하는 어떤 그 과일이나 열매 이런 것들이 훨씬 더 많아지죠. 그래서 열대지방에서도 더운 우기에는 자라나고 조금 열대도 이제 아열대, 그 다음에 좀 완전히 적도부근으로 가면 완전한 열대지방은 또 좀 틀리지만 이 동남아시아 같은 아열대 기후들은 우기 건기가 뚜렷하기 때문에 열대 몬순 기후가 있는 데들은 우기에는 자라고 건기에는 수확을 하는 그런 것도 영향이 있는데, 그래도 지금 우리가 추석이나 추수감사제를 지내는 그런 문화는 거의 이 온대권 지방에, 그래서 지금 유럽을 비롯해서 중국, 한국, 일본까지 이어지는 이 온대문화권에 속하는 것이고요. 이 온대권 문화에 속하는 사람들이 살면서 거의 추수감사제라는 것을 하게 되는데, 이 추수감사제를 이제 서양에서는 땡스기빙 데이라고 하죠. 땡스기빙 데이. 똑같은 말인데, 감사하는 날, 감사의 날. 그래서 사실은 이 우리가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굿도 사실은 본 의미는 이 추수감사의 의미가 가장 크다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굿을 우리가 다른 말로는 천신이라고 해요. 천신. 실질적으로 아직까지도 대부분의 무속인들이 굿을 천신굿 하면은 이 천신에게 무엇을 드리고 올리고 바치고 하는 천신굿이라고 잘못 이해하고 있는데, 원래 굿의 천신이다 하는 말은 드릴 천자, 드리다 바치다, 드릴 천자에다가 새로울 신자라고 해서 새로 수확한 음식을 신령님에게 가장 먼저 드린다. 그래서 이 천신굿이라고 해야 돼. 천신. 지금 현재는 이 천신굿이라는 의미가 보편적인 의미에서 제수굿이라는 의미로 잘못 이해되고 있는데, 실제로 지금 현재 우리가 행해지는 굿은 뭐 사철, 예전에는 이렇게 계절의 변화에 따라서 봄에 수확하는 과일, 음식, 뭐 봄에는 보리나 밀을 수확하고요. 그때는 딸기나 이렇게 뭐 참외들이 점점 나오기 시작해서 참외, 수박으로 이렇게 나가기 때문에, 그래서 봄에 계절별로 수확하는 음식이 다르기 때문에 봄에는 뭐 진달래, 화전맞이, 이름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봄에는 진달래, 화전맞이, 5월은 앵두천신, 6월은 밀천신, 7월은 수박단장, 참외천신, 그 다음에 8월 이렇게 해곡맞이, 오곡맞이, 해곡맞이, 신곡맞이 이런 말들을 쓰게 된 거예요. 그래서 뭐 동지에는 뭐 백설맞이다, 정월에 백설맞이다, 이렇게 각 계절별로 월별로 우리가 같은 천신굿을해도 가장 그 시기에 새로 나온 음식을 신령님에게 먼저 올려드리는 것이 천신의 의미가 있었고요. 그 천신의 의미를 가장 크게 담아있는 우리 민족의 어떤 재래문화라는 것이 결국은 사실은 추석이라는 의미고요. 그래서 추석에는 지금 여러분들도 지금 시절에도 시간이 변해도 추석에는 가장 우리가 오곡백과가 풍성하고 여러가지 많은 수확이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추석에 추수감사제를 행하게 되는 것인데, 이때 추석에 행하는 추수감사제도 실질적으로
우리 민족들이 하고 있는 지금 현재 추석은 추석의 제례 문화라는 것은 원래는 이 중국의 송나라 시대 사람인데요. 송나라 주희라는 사람이 있어요. 다른 말로 주자라고 그러죠. 주자. 여러분들 주제학이라는 것, 주제학, 뭐 성리학 이런 말들 들어보셨죠? 이 주희라는 사람이 1130년에서 약 주희가 1130년에서 1200년까지 약 이렇게 70년간을 살으신 분인데, 이때가 아마 송나라면은 우리 이 땅은 아마 고려 시대가 될 거예요. 고려 시대쯤 되는데, 이 주희라는 사람이 만드는 가래라는 책이 있어요. 가래 가정의례라는 것인데, 그래서 보통 주자가래 그러는데, 이 가래라는 책의 기준을 삼아서 조선시대 고려시대를 통해서 이 가정의례라는 것이 제례라는 문화라는 것이 이제 정착을 하게 되는데요. 이 가래를 기준한 이 땅의 제례 문화가 그래도 지금 현재 모습으로 정착된 것은 거의 조선의 후기 정도로 보편적으로 알려져 있게 됐고요. 그래서 추석 때 제사를 지내는 문화가 사실은 우리 고유의 문화라기보다는 이거 역시 또 중국에서 들여온 문화인데, 오히려 중국에서보다 한국에서 훨씬 더 가장 엄격하게 발달을 해서 이 동남아시아, 동북아시아, 이 중국을 비롯한 몽고, 만주, 그다음에 일본, 베트남 이런 어떤 모든 나라를 통틀어서 이 대한민국만큼 조선시대만큼 이 가래에 대한 정확한 의법과 예법이 주자가래에 나오는 모양의 가장 흡사한 모습으로 발전이 돼서 지금까지도 정착된 문화는 아마 이 땅에 대한민국이 가장 정통이 있을 거예요. 근데 사실은 이거 역시도 이것이 우리 고유의 문화라고 하는 것보다는 원래 중국에서 들어온 문화인데, 고려시대에서부터 지금까지 넘어온 문화이기 때문에 이 문화가 중국 것이다라고 할 수도 없고, 우리의 기본적인 고유의 추수감사제 구대서 천신국과 겸해지면서 지금의 모습으로 되지 않았을까라는 추측을 하는 것 뿐이고요. 아무튼 제가 늘상 말씀하시는 것은, 불교도 말씀드리는 것은, 불교도 우리 문화가 아닌 인도 문화고, 유구 역시도 사실은 우리 문화가 아닌 중국 문화지만 우리가 다시 받아들여서 우리 것으로 만들어져 있지만, 유교 문화 속에 중국에서 주장하는 유교 문화와 인도에서 말하는 불교 문화 이외에 우리 민족이 가지고 있는 고유의 우리 무속인들이 하고 있는 군 문화와 합쳐지면서 또 다른 형태의 문화가 나와서 지금까지 정착이 된 것이고요. 그 반면에 오히려 무당들이 하고 있는 군 문화는 조금 배척을 받고 있지 않나. 그래도 들에 자라는 잡초같이 아주 긴 생명력으로 대한민국 무속은 지금까지 3,000년, 5,000년 넘는 이 땅의 역사와 함께 살아왔고요. 앞으로도 영원히 5,000년, 10,000년 이상을 이어갈 것이라고 저는 자부합니다. 그 와중에서 우리 무속인들이 나의 정체성을 정확하게 알고 내가 행하고 있는 행위의 의미를 알지 못하면은 영원히 여러분들은 변방에서 대접받지 못하고 살 수밖에 없는 의미가 되니까, 이번에 여러분들이 추석에 올리는 제례 문화, 제례 의식에 대한 좀 이해를 하시고, 여러분들이 그것이 굿석에서 음식을 차리는 의미와 거의 대동소이한 의미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번에는 추석에 차례 지내는 음식의 의미를 조금 이해를 하셨으면 하는. 그래서 추석을 비롯한 모든 제례는 이 추석이나 설에 지내는 제사를 이름하여 우리가 절제라고 해요. 절제. 계절에 지낸 데서 절제라고 하고, 통상적으로 집안에서 어떤 분이 돌아가셔서 지내는 제사를 기제라고 해요. 기제. 오늘은 기제나 절제를 통틀은
제사 문화에서의 음식을 차리는 방법과 그 음식에 담긴 의미를 여러분께 조금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제사를 지내는 순서와 제사를 지내는 순서 속에 담겨져 있는 의미를 말씀을 했고요. 이번에는 제례 음식에 대해서, 그래서 통상적으로 이렇게 향로와 위패가 있고 제사상을 차리게 되면 추석에는 보통 송편을 놓게 되죠. 그 다음에 설에는 떡국을 넣는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각 가정마다 조금씩은 차이가 있겠지만 대부분 추석과 송편에 떡을 올릴 경우에는, 추석과 송편에 떡을 올릴 경우에는 별도로 밥을 올리지 않는다. 밥을 올리지 않는다. 그렇다면은 이 의미는 송편이나 떡은 밥 대신하는 것이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 무속인들이 구슬할 때도 떡을, 갖은 떡이 올라가기 때문에, 상위에 갖은 떡이 올라가기 때문에 밥은 굳이 하지 않아도 무방하다. 그런데 밥을 하시는 분들은 밥을 한다고 해서 잘못될 건 아니니까 밥은 굳이 안 해도 무방한 것이다 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면 되겠고요. 그래서 밥을 어느 경우는 몇 그릇 하느냐 고민하시는 분들인데, 우리가 보편적으로 소당, 중당, 육당으로 해서 3그릇씩 9그릇을 놔도 되고요. 단지 합쳐서 3그릇을 놔도 되고요. 3그릇씩 해서 6그릇을 놔도 되고요. 다시 또 조상상이나 본향상을 할 경우에 이때 역시 3그릇이나 6그릇을 놓으면은 충분하다. 그때 이 밥은 떡이 올라가면은 생략해도 무방하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제례상과 굿상을 비교해서 이해를 하시면은 크게 무리가 없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우리가 제례상을 이해를 하면은 굿상의 상을 차릴 때도 그렇게 복잡하고 어렵지 않게 차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기본은 홍동백서라는 것이 여러분 알겠죠? 홍동백서. 그래서 홍동백서라고 할 때는 붉은색 과일은 동쪽에 배치를 하고 하얀색 과일은 서쪽에 배치를 한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붉은색 과일이 동쪽으로 가기 때문에 사과가 이렇게 오고요. 보통 그래서 배가 이렇게 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사과, 배가 이렇게 놓이게 되면은 그 이후에는 또 다른 법칙이 적용이 되죠. 조율시라고. 조율시라고 배치가 되면 그때는 조율시라는 거는 대추, 밤, 감이 되기 때문에 대추, 밤, 감, 배가 되는 거죠. 그 이후에 여기에다가 또 다른 여러분들 요즘 나오는 뭐 바나나라든지 수입과일도 얼마든지 추가해서 놓을 수 있는데, 그래서 이 과일을 맨 앞에다가 배치를 하는 것은 또 다른 의미로 이제는 세로의 의미가 또 있죠. 적채 탕과. 그래서 맨 앞줄에는 부침개, 전을 놓는다. 그 다음에 나물을 놓는다. 그 다음에 탕을 놓고 과일을 놓는다. 그래서 과일이 맨 앞에 놓는 것은 우리가 상을 바라볼 때 사실은 우리가 위패가 여기 있으면 조상님은 여기 계신다는 의미지만, 실질적으로 조상님이 여기 앉아서 있는 의미지만 살아있는 사람이 바라보는 망상이라고 했죠. 망상. 그래서 우리가 굿상이나 제사상은 망상이라고, 이 앞에 보기 좋게 과일을 나란히 놓는다. 그래서 과일을 놓고 그 다음에 탕, 적채, 탕을 놓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부침개를 놓게 되고요. 부침개, 그 다음에 나물을 놓게 되고요. 탕을 놓게 되는데, 이 탕은 보편적으로 이 두부하고 무가 들어간 이건 소탕이라고 그래요. 소탕. 그 다음에 가운데는 두부 무에다 동태를 넣은 어탕이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쪽에서는 소고기가 들어가는 육탕을 놓게 됩니다. 육탕. 그래서 소어라는 거는 물고기지만
하늘을 상징하고 그래서 소, 중, 육의 배치 구조를 내서 소탕, 어탕, 육탕을 놓게 되고요. 나무를 놓더라도 도라지, 고사리, 숙주 이런 순서로 놓게 되면 큰 무리가 없을 것 같아요. 부침개도 마찬가지겠죠. 여기다 놓을 경우에 소전, 어전, 육전을 해서 놓는다면 큰 무리가 없을 것이요. 이때 여기에 평소에 기제사가 되면은 매라고 해서 밥을 놓게 되죠. 밥. 그 다음에 갱이라고 해서 이 물을 놓게 되죠. 이 갱이라는 건 국이나 탕을 의미해요. 탕. 대신에 물을 놓더라도 이것은 갱이라고 불러서 갱물을 놓게 되죠. 단지 이때 기제사에서는 한 분을 모시니까 밥 한 그릇, 갱 한 그릇이 되는 것이고, 추석이 됐을 경우에 원래 조선시대에서는 경국대전이라는 책에서 경국대전이라는 건 여왕님이 만든 지금의 헌법 같은 책인데 여기에서 경대부는 4대 봉사를 하고 서민은 4인이라고 그래서 서민은 2대 봉사를 한다고 그래서 서민은 부모의 제사만 지내고 경대부는 고조 할아버지까지 제사를 증조 부모 할아버지 증조 고조까지 이렇게 4대를 제사를 지내는 것이다.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평상시에 추석이나 설의 우리가 절제에 해당이 될 때는 위패를 내구가 돼서 8분이 되겠죠. 8분이 부모, 할아버지, 그 다음에 증조, 고조까지. 그래서 좌전 우비해서 왼쪽이 어른이 되는 4대 할아버지, 이쪽이 부모님이 되겠죠. 부모님이. 이렇게 위패를 모셔놓게 되고요. 이때 우리가 제사를 지낼 때 음식의 의미를 조금 설명을 해볼게요. 기본적으로 조율시를 하는데 요 조율시에서 시와 이는 사람에 따라서 이시가 맞다. 조율 이시가 맞다. 시가 맞다. 조율은 똑같아요. 밤과 대추와 밤은 순서가 똑같은데 시가 맞다, 이시가 맞다 이렇게 여러 가지 주장이 엇갈리는데 요거는 뭐 여러분들이 크게 이거 가지고 알고 하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다만 이 대추의 의미와 밤의 의미와 감과 배의 의미를 어떻게 이해를 할 거냐. 그래서 대추는 첫 번째 대추는 이 조라고 쓰는데 대추 조자 쓰는데 이 대추는 대추나무에는 여러분들이 보다시피 대추는 나무가 열리면은 나무가 매달리면 대추나무가 좀 다닥다닥 맺히는 경향이 있죠. 이렇게 해서 다만 대추는 꽃이 하나가 피면은 여기 반드시 열매가 하나가 열린대요. 그래서 이 대추꽃은 그냥 떨어지는 경우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신의 성실 그래서 약속이 되고요. 또다시 대추가 이렇게 많이 번성하는 자손 창성을 의미하고요. 그보다 더 내용으로서는 대추라는 거는 열매가 있으면 이 안에 씨가 하나 있겠죠. 그래서 이 열매의 과육은 백성을 의미하고 씨 가운데 있는 씨 하나는 임금님을 의미해서 이 모든 백성이 임금님을 감싸고 있다 해서 군을 의미합니다. 군을 의미하고 이때 이 조선시대라는 것은 사실은 우리가 이조나 고려조를 얘기할 때 종묘라고 해요. 종묘라고 할 때 이 종묘라고 사직을 한다. 종묘 사직을 보호한다 할 때 이 종묘라는 거는 이 지금의 우리가 생각하는 개념의 나라가 아니라 이씨 왕조, 고려 왕조, 이 왕조를 보호하는 것에서 임금을 가장 중요시하던 때가 있었고요. 두 번째로는 밤율이라는 것은 사실은 밤은 이 밤알이 하나 떨어져서 이 땅 속에서 뿌리가 자라고 열매가 맺고 해도 이 안에 생밤이라고 해요. 생밤, 이 뿌리밤이 된 씨밤은 이 밤이
뿌리가 뻗고 자라고 해서 몇천 년이 흘러가도 이 생밤은 이 밤의 형태를 그대로 유지한답니다. 그래서 이거는 내 조상의 뿌리가 영원한 걸 상징을 하고요. 그 다음에는 이 밤은 거꾸로 대추는 씨앗이 하나 있고 과육이 덮여 있는데 이 밤은 안에 과육이 통째로 돼 있고요. 겉에 그러니까 껍질이 일반 껍질, 딱딱한 껍질, 밤송이 있는 가시 껍질까지 껍질이 3개가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전체적으로 이 백성을 꽉 차 있다 그래서 여기는 백성이 되고요. 백성. 우리 국민이 되는 거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감이 되는데 감은 우리가 감의 씨앗을 보면은 감 씨앗은 이렇게 보면은 통상 8개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8개가 들어가 있어서 요거는 이 나라 팔도를 의미한다. 팔도. 팔도를 의미해서 이 땅을 의미한다. 땅. 이 국토를 의미한다. 국토. 그래서 임금과 백성과 땅을 의미한다. 그래서 팔도를 의미하고요. 그 이 또 감씨를 만약에 쉽게 내면은 이 감에서 저절로 감이 되는 것이 아니고 감은 나오면은 어떤 감을 심어도 이것이 고염이 된다. 고염이라는 거 여러분들 아시죠? 아주 작은 거. 대추만 하기도 대추보다 더 적은 은행할 만한 것이 이렇게 붙어 있는데 그래서 한 3년 정도 고염나무가 자라면 여기다가 감나무 가지를 접을 붙여 줘야지 감이 된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 국토를 의미하기도 하고 인간으로 치면은 배움 그 다음에 경험 내가 살아가면서 습득해야 될 지혜를 의미한다고 그래요. 그 다음에 네 번째로 배 역시 이렇게 과육이 있으면은 씨를 잘라보면은 이렇게 6개가 있게 되죠. 6개가 있게 되는데 이 6개는 조선시대 개념으로 6조 판서라고 그래요. 지금으로 말하면은 국방 분야, 교육 분야, 내무 분야, 재무 분야 하는 것처럼 이때 이조, 호조, 예조, 공조, 병조 까지 얘기하는 우리가 6조 판서를 의미해요. 그래서 신하를 의미한다. 신하. 그런데 또 이 배는 전체가 거의 90%가 수분이 돼 있어서 물을 의미하고요. 우리가 물은 가장 중요한 것이고 생명을 의미하는 것이요. 그 다음에는 배의 껍질은 노란색이요. 과육은 하얀색인데 그래서 배의 껍질은 우리의 피부를 의미하고 이 배의 과육이 하얀 것은 우리가 백의민족임을 의미한다. 백의민족. 이런 내용의 의미로 우리 조상님네들은 조율시이를 썼다. 상체리는 기본 원칙에 대해서 좀 배워볼까 합니다. 아까 홍동백서 있죠. 홍동백서 있고 적채탕과를 했죠. 그래서 이 부침개 그 다음에 나물 탕국 그 다음에 과일을 순서로 놓고 과일은 홍동백서를 순서로 놓고 이때 조율시이를 놓고요. 그 다음에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다른 의미로는 고기는 생선은 동쪽에 육고기는 서쪽에 그래서 어동 육서 그 다음에 같은 물고기를 생선을 놓게 되면은 생선의 머리는 동쪽으로 간다 해서 두동미서 그 다음에는 우리가 같은 포를 놓고 식혜를 놓고 해서 좌포우회 좌포우회를 쓰는데요. 해가 이렇게 쓰는 해가 있고요. 이렇게 쓰는 해가 있는데 이 해는 해자를 쓰고 이거는 해자를 써요. 해.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식해라고 할 때는, 이 해라고 쓸 때는 이것은 저 경상도 지방에서는 가자미 식혜, 생선을 발효해서 만든 것은 식혜라고 쓰고요. 우리가 지금 보편적으로 식혜라고 쓰는 거는, 요거는 엿기름이라고, 엿기름과 밥알을 해서 발효시켜서 하는 것은 식혜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엿기름이라는 것은 이제 보리싹을 의미하는데요. 이 보리싹에는 이 아밀라제라는 효소가 있어서, 이 효소가 녹말을 당분으로 분해하는 효과가 있어서, 여러분들 혹시 초등학교 때 요도에다 녹말을 뿌려서 보라색으로 변하는 실험을 해본 기억이 나는지 모르지만, 우리가 밥알을 입에다 이렇게 씹어서 뱉어가지고 거기다가 요도용액 뿌려 보라색으로 변하는 거, 그것이, 밥알은 전분인데 우리 입속에 있는, 침 속에 있는 이 아밀라제라는 효소에 의해서 전분이 당분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것이 보리싹에서 나오는 이 아밀라제는 효소가 밥알과 장육을 하면은 녹말을 당분으로 분해하기 때문에 단맛이 나요. 그래서 그렇게 만든 건 식혜라고 그래요. 식혜. 그래서 이 식혜를 장복하면은 위장병이 없어지고 소화가 잘 되고, 옛날 선조들은 밥을 먹고 나서 식혜를 만들어서 먹었고요. 그 다음에는 우리가 한약 재료에서도 식혜를 건조시킨 거, 그 다음에는 이 보리쌀, 이 엿기름을 조금 탈화시켜서 만든 것을 소화제에 하나의 소화제로 복용을 했던 그런 한의학 기록도 나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다양한 부분에, 그 다음에는 같은 나물이나 적채탕을 놓을 때도 생것은 동쪽에다 놓고요, 숙이라고 이거 숙은 것은 서쪽에다, 이런 다양한 제사를 지내는 음식을 차리는 법식이 있는데요. 지금은 너무 이렇게 번잡한 격식보다는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지난 시간에 강의한 제사 지내는 날짜, 제사 지내는 순서, 의미, 그 다음에 여러분들 제사상 음식에 속한 어떤 의미,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좀 이해하면은 훨씬 더 도움이 되고, 요번 추석에는 조금 의미 있는 추석이 되지 않을까 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 추석이나 설이나 이런 재래 문화는 사실은 원래는 이것이 우리 고유의 민족의 문화라기보다는 중국에서 수입된 유교 문화지만, 이것이 지금 거의 1000년 이상 우리 민족의 가슴속에 들어와서 우리가 하고 있는 군 문화와 섞여서 지금의 재래 문화가 정착이 됐다면, 이거 역시 우리가 가지고 갈 소중한 문화유산이 하나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린 이 대추조자, 대추조와 밤, 이게 대추와 밤을 원래 우리가 재래에서 쓰고 패백에서 쓸 때 다 쓰는데, 재래에서 쓸 때는 이렇게 임금과 신하와 백성의 의미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결혼식장에서, 지금은 예식장이라는 결혼식 문화가 활성화돼서 거기에서 패백을 드린다고 하는데, 원래 지금 결혼식 문화에서 패백을 드릴 때 밤과 대추를 던져주면서 아들 낳고 딸 낳고, 아들 많이 낳고 딸 많이 낳고, 이렇게 의미를 하고 있는데, 요것은 여러분들이 잘못 알고 있는 상식이고요. 지금도 유튜브나 인터넷, 네이버 같은 데에서 밤대추 의미를 아들 딸 많이 낳으라는 의미로 잘못 오해하고 계신 분들이 계신데, 이 재래에서는 제가 지금 강의한 대추, 밤, 감, 배의 의미가 지금 강의한 내용처럼 되어 있고요. 패백을 할 때 의미는, 패백이라는 것은 원래는 옛날에 남자가 장가 간다고 하죠. 장가 간다는 의미는 결혼식을 신부의
신부의 집에서 초례를 치르고 여기서 3일을 신부 집에서 자고 신행을 오게 됩니다. 신행. 이 신행이 지금은 예식장에서 결혼하고 신혼여행으로 대치가 되지만 예전에는 신부의 집에서 3일을 자고 신랑 집으로 오는 것을 신행이라고 그래요. 신랑 집을 영원히 이제 살 집으로 오는 거죠. 신행. 그래서 처음 행차하는 거다 해서 신행이라 해요. 신행. 이 신행을 하는데 이 신행을 다른 이름으로 현구고래라 그래요. 현구고래. 직접 이 시부모님을 가서 첫 인사 뵙는 것. 시부모님을 첫 인사 뵙는 현구고래를 지금은 패백이라는 전통으로 예식장에서 대치를 하지만 이때 패백을 할 때 현구고래를 하는 행위에서 밤대추를 며느리에게 그 다음에 가족들이 던져주는 것은 이것은 아들 낳고 딸 낳으라는 의미가 아니라 이 대추조자는 아침 조자와 발음이 같고 밤율자는 법률율자와 발음이 같다 그래서 그 집안의 가풍 법률을 잘 지키고 그 집안에서 법률을 지키고 며느리로서 이족의 가족의 일환으로서 살아가면 아침 일찍 일어나서 그 이 집안의 법률과 가풍을 따르고 순종하고 살으라는 이 조선시대 때 여인들이 결혼을 하면은 어느 가정에 그냥 매여서 사는 그 가정에 일종의 새로운 식구가 돼서 살지만 이 가정의 가풍을 따르는 조금 좋은 의미도 있지만 약간 슬픈 역사가 담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밤대추를 던져주는 의미를 아들 낳고 딸 낳고 살으라고 하는 의미로 지금 잘못 오해들이 되고 있는데요. 그것이 아니라 아침 일찍 일어나서 이 집안의 가풍을 따르라는 의미가 돼 있는 거예요. 요거는 여러분들이 좀 반드시 기억을 하면 좋겠고요. 이런 의미로 인해서 대한민국에 지금 특히 이 경상도 지방에서는 무속인이 되면은 결혼을 했던 이혼을 했던 시댁을 받아야 된다는 그런 잘못된 문화가 정착이 돼서 그렇게 시댁을 의무적으로 강요를 해서 내가 느낌도 없는데 나한테 실리지도 않는데 시댁을 받아 모신 사람들이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럴 경우에는 제가 경험을 해봤을 때는 이거는 반드시 그렇다고 볼 수는 없는데요. 시댁 뿌리를 받아 모시는 무당은 전체 무당의 0.00001%도 안 되는 비율이기 때문에 이것은 함부로 모신다 안 모시다 개념이 아니라 이 무당이 자기가 몸으로 뛰어보고 느껴보고 실려보고 했을 때 시댁 뿌리가 먼저 타고 들어오냐 자주 들어오냐에 따라서 시댁 뿌리를 모실 거냐 말 거냐를 결정해야지. 어떤 위대한 선생님이라도 너는 가정이 편안하면 시댁 뿌리를 모신다 해놓고 시댁 뿌리를 모셔놓으면 오히려 집안이 뒤집어지고 남자가 그냥 폭력적인 성향으로 변하든지 이혼을 하든지 또 다른 결과를 만들어서 집안을 쑥대밭으로 만드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특히 여자 보살님들이 시댁 뿌리를 받아야 된다고 하는 그 말은 정말로 신중하게 생각을 하셔서 말씀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그 말을 들으시는 분들도 결코 그 말에 현혹되거나 휘둘리지 마시고 시댁 뿌리를 받아야 되느냐 받지 말아야 되느냐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반드시 나의 느낌을 위주로 해야 된다. 이것이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특히 여자 보살님들이 무속인이 되는 과정에서 순탄스럽지 못한 삶을 사시는 분들이 다소 있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결혼을 한 번 하기도 하고 두 번 하기도 하고 세 번 아무 상관없습니다. 절대로 시댁 뿌리는 여러분들이 함부로 받아 모시는 것이 아니고요. 간혹 1000명에 1명, 10,000명에 1명 시댁 뿌리를 받아야만 불려갈 수 있는 분들이 있는데요. 그런 경우는 친정부리가 이런 너무 우리 무속과 등한시하는 삶을 살았다든지 시댁 뿌리가
아주 더 뛰어나게 옛날부터 3대, 4대, 5대 이렇게 무덕인 집안이라고 한다면은 그럴 경우에 혹시 모르지만 그런 경우에도 우리 친정부리와 대등한 입장을 갖고 있을 때는 더더군다나 받으면은 불의 싸움이 나고 불의 다툼이 나서 무당이 살아가는데 상당히 힘들고 그 불의 다툼의 영향으로 가정은 오히려 더 풍지박산 나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혹시 지금까지 습관적으로 시댁불의를 받아 모셔야 된다고 했던 선생님들도 요 말씀에는 한 번 더 귀를 기울여 줬으면 좋겠고요. 이런 말을 들었던 어떤 보살님들은 특히 이것이 가장 지금 많이 성행하는 데가 주로 경상도 지방이니까 경상도에서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고통받으시는 분들이 있다면은 저게 상담을 하시면 제가 따로 상담을 해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우리가 재래문화를 이해하고 군문화를 이해했을 때 우리가 하고 있는 행위에 대한 의미를 깨우치고 우리가 하고 있는 행위에 어떤 의미를 이해하고 나면은 거기에 따른 결과가 훨씬 더 좋을 것이요. 그렇게 결과가 좋았을 때 우리 집에 다니는 손님, 제갓집들이 좋은 일이 날 것이고 그렇게 좋은 일이 많이 났을 경우에 우리에게 돌아오는 또 반대급부가 있어서 우리는 그런 보람과 거기에서 발생되는 어떠한 수입적인 문제로 인해서 우리도 조금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원칙과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고 하는 한은 영원히 우리 집에 다니는 손님들도 좋은 일이 일어날 수가 없고요. 그 좋은 일이 일어나지 못한다면 그로 인해서 파생되는 나에게 감사 표시를 하는 그런 의미도 거의 사라지게 될 때이고 나를 다른 분에게 권유해서 소개하면서 손님이 늘어나고 그 손님이 늘어나서 서로 잘 돼서 윈윈하는 그런 나의 삶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점점 더 힘든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의미를 충분히 이해하고 공부를 하셔서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무엇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신다면 여러분들이 크게 잘못될 일은 없을 것입니다. 오늘도 하늘만이 무속대학 정법사 전대감습니다. 감사합니다.